지금 프랑스 현지 매체와 축구 커뮤니티 사이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재계약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이고도 충격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이강인 선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함정일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세계 최고의 부자 구단 중 하나인 PSG가 주전 라인업을 완벽히 꿰찼다고 보기 힘든 20대 중반의 한국인 미드필더에게 연봉 180억이라는 초특급 재계약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즈니스 설계가 뒤에 숨어 있는 걸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확실한 주전 보장 카드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왜 그토록 단호하게 마치 문을 걸어 잠그듯 거절했을까요? 사실 축구판에서 700억 원의 이적료 제한을 단칼에 거절하는 건 비즈니스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엔리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이강인이라는 천재를 단순히 선수로 보는 게 아니라 파리라는 거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화려한 부품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1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 이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틀레티코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날아가려는 새를 황금 세장 안에 영원히 가둬두려는 PSG의 무서운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180억은 이강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일까요? 아니면 그의 전성기를 벤치에서 소모하게 만들 독이 든 성배일까요? 지금부터 해외 언론조차 경악한 그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K자부심이 단독으로 분석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파리는 어떤 수싸움을 거쳐 아틀레티코의 700억 제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걸까요? 그 치열했던 협상 테이블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축구 비즈니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볼까요? 현재 이강인 선수의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시장 가치는 약 2,500만 유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요, 무려 그 2배에 달하는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을 파리에 제시했습니다. 이건요, 일반적인 구단 운영자라면 무조건 땡큐를 외치며 서명해야 하는 거래입니다. 수익률만 100%니까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태도는 오만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스페인의 공신력 있는 기자 마테오 모레토에 따르면요. 파리는 아틀레티코 측에 다시는 이 일로 우리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걷어차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갑의 논리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시즌 중반에 자신의 전술적 조커이자 팀의 핵심 옵션인 이강인을 잃는 것을 단 1%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넘쳐나는 파리 입장에선 700억이라는 거액보다 우리가 원할 때 부릴 수 있는 천재 한 명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아틀레티코의 절박함입니다. 그들은 왜 오버페이까지 감수하며 이강인을 원했을까요? 그리고 파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이토록 무례할 만큼 완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 비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파리는 지금 이강인을 단순한 선수가 아닌 자신들의 제국을 공고히 할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파리는 대체 왜 그 많은 월드클래스 스타들을 두고도 유독 이강인이라는 카드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들이 숨겨온 진짜 속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월드클래스 스타들이 넘쳐나는 파리 생제르맹이 왜 하필 이강인이라는 카드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한국 시장을 노린 마케팅용일까요? 아니요, 그건 루이스 엔리케라는 철두철미한 전술가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니폼 판매량부터 아시아 투어 수익까지 이미 걸어다니는 기업 수준이죠.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 더 무서운 건 이강인의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냉정하게 전술판을 들여다보죠. 현재 파리의 스쿼드에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투입되어 단 한 번의 패스로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선수는 이강인이 유일합니다. 벤치에 앉아있다가도 경기 종료 15분을 남기고 들어가서 경기장 전체의 공기를 바꿔버리는 그 능력. 이건 감독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보험이자 상대 팀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비밀 병기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엔리케는 이강인에게서 과거 메뉴의 전설적인 슈퍼조커, 솔샤르의 향기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90분을 다 뛰지 않아도 경기를 지배하는 게임 체인저 말이죠. 물론 매 경기 선발을 원하는 선수 본인에게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실력은 확실한데 마케팅 가치까지 역대급인 선수를 경쟁팀인 아틀레티코에 순순히 내준다? 그건 비즈니스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파리는 이강인을 단순히 선수가 아닌 구단의 미래를 지탱할 핵심 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파리는 이강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소동의 정점, 바로 그 180억 원이라는 숫자의 실체를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연봉 180억.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주급으로 따지면 3억이 훌쩍 넘습니다.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스타들만 만져볼 수 있는 그야말로 월드클래스의 상징과도 같은 액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축구 선수도 결국 사람인데 눈앞에 이런 숫자가 찍힌 계약서가 놓이면 흔들리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요? 파리는 이강인 선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틀레티코에 대한 미련을 이 압도적인 자본의 힘으로 완전히 눌러버리려 한 겁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전략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비화가 하나 흘러나왔습니다.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던졌다는 그 한마디. 매 경기 선발은 약속할 수 없다. 하지만 너를 파리에서 가장 부유한 한국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문장에서 엘리케의 아주 냉혹하고도 치밀한 계산을 읽었습니다. 너의 재능을 주전으로 다 써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재능이 다른 팀에 가서 우리를 위협하는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는 뜻이죠. 결국 이 180억은 선수에 대한 최고의 대우인 동시에 이강인의 전성기를 파리의 벤치에 묶어두기 위한 가장 비싼 수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통장엔 상상도 못할 거액이 찍히는데 정작 축구 선수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경기장을 누비는 시간은 보장받지 못하는 이 기묘한 상황? 파리는 지금 이강인이라는 천재의 시간을 돈으로 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믿기 힘든 황금 수갑 소식을 접한 유럽 현지와 해외 팬들은 대체 어떤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뜨거운 반응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전대미문의 이적 무산 소동을 지켜본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그야말로 허탈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천재를 원했는데 파리는 수표 책을 꺼내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반면 프랑스 현지 팬들의 여론은 아주 팽팽하게 갈립니다. 이강인은 팀의 미래다라는 찬사와 로테이션 선수에게 180억은 지나친 과소비다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인 맘들이나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선 우리 선수가 매 경기 선발로 뛰며 필드를 휘젓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당연한 욕심이죠. 벤치에 앉아있는 이강인을 보는 건 사실 고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세계 최고의 구단이 우리 선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수천억 원의 제안을 뿌리치고 180억이라는 황금 사슬까지 채우려 한다는 사실. 이게 참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웅장해지는 지점 아닙니까?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황금 벤치를 지키며 더 큰 기회를 엿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강인은 유럽이 탐내고 파리가 두려워하는 진짜 월드클래스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축구는 인생과 참 닮았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자부심이죠. 이강인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K자부심은 끝까지 그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0억의 연봉을 받으며 파리의 전설이 되는 길, 아니면 주전 보장을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길. 이강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재계약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내부 문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